네, 안녕하십니까. 저 CI토피아의 신정호입니다. 앞에서 많은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또 공통적인 부분은 스킵해 가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금 소프트웨어 코드 품질이나 아니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는 저는 이걸 썼는데 템플릿을 똑같은 걸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대충 썼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자. 저희 회사는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8년도에 이제 99년도 이제 98년도 말에 이제 설립을 해서 한 20여 년 동안 공장 자동화, 이제 주로 공장 자동화 중에 포스코 계열 쪽을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플랜트인 포스코나 아니면 이제 발전소 그쪽에 이제 MMI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외국에도 좀 나가고 있는데요. 저거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내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철강 라인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철강 플랜트를 짓지 않고 저기 이스탄불이나 혹은 중국이나 이런 데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코에 했던 같은 업체하고 같이 포스코 ICT와 함께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CI PEMS라 그래서 요새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그 다음에 엑스퍼트 시스템이 아까도 이제 잠깐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차 산업의 총화다. 그렇죠. 3차 산업의 총화인데 요즘은 또 4차 산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PES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TRSS라 그래서 이제 텔레메터링 리모트 스카다 시스템, 스카다 시스템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슈퍼비저리 컨트롤 앤드 데이터 어퀴지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에 있는 데이터를 쭉 읽어와서, 그러니까 3차 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화면에 뿌려주고 공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공장 자동화의 로드맵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 모바일이나 IoT 그다음에 USN이나 이렇게 되고요. 잘 안 보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있는 이쪽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고 과거는 이렇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내부적인 반발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하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사실 이 과제하면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위아래로부터 이제 EXID의 위아래죠. 위아래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저 팜플렛을 보니까 사진이 너무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억울해서 혹시 또 다시 팜플렛 사진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생긴 것보다 좀 덜 나와가지고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년 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50 초반입니다. 그래서 50 초반이면 좀 있으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여기 직원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다음 넥스 세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것을 갖고 유지하고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산업에서 인건비의 70%를 받고 ICT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또 이제 걔네들 잡혀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스코 ICT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야만이 포스코에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LG CNS는 LG 계열에서는 다 차지하게 되고 삼성은 또 삼성 SDS에서 다 하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중소기업이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의 70%로 우리가 물론 당연히 계약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했다 못했다 뜻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좀 암울하긴 하지만 언젠간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고요. 거꾸로 갔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적용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시죠? 이거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것도 다 아시죠? 단 하나 우리가 좀 이번에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트랩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매트랩 사용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하면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있었던 데이터들이 실제로 현장에,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해 보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고객 VOC 아시죠? 고객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 양반들이 갑질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미처 몰랐던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100원에 했는데 300원의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딱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해야 됩니다. 뭐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드마인, 젠킨스, 소나큐브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트랩을 사용해서 미리 있는 데이터를 현장에서 돌려보지 않고 필드에서 테스트해보지 않고 우리 사내에서 테스트해보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양이 줄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의 설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돌려봤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완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백데이터가 있으면 얘기하기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고치려면 니네 VOC가 들어오면 돈을 좀 더 내 라는 백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트랩이라는 걸 사용해서 요즘은 이걸 가지고 CPS라고 합니다. 사이버 피직 시스템. 실제로 데이터가 없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방지죠. 질문도 안 나오는데 막 질문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러면 니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워런티 할 수 있느냐? 우리 쪽은 쉽습니다. 아까 전장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에 있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포스코 내에 있는 공장의 데이터는 뻔합니다. 왜? 4에서 20mA의 아날로그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온오프가 들어오거나 거기서 타임베이스에다 실어가지고 사이버 피직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없이 그런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 제너레이션만 잘 해준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 없이 현장의 상황을 거의 비슷하게 사이버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텐셔플로나 이런 구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좋은 점이 뭐냐면 걔네들은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정형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트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 소프트웨어에다 돌려보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어떤 회사는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고 그런데 저희도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많지 않다는 건 뭐냐면 삼성 SDS나 LG CNS나처럼 백업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공합 사업을 하냐 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직원들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로 애국심이나 애사심에 똘똘 뭉쳐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칩시다. 옆에 있는 회사 일을 잘하기 때문에 옆에 회사에서 야 1,000만 원 더 줄 테니까 와라. 안 가겠습니까? 100% 갑니다. 그걸 저 친구를 욕할 수도 없고 그렇죠. 100% 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코드를 남겨놔야 되고 흔적을 남겨놔야 되고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우리끼리 몰려있는 사람들끼리 잘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는 이제 좋은 얘기였지만 저 친구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운하게 회사를 못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회사가 앞으로 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92년도에 금성사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무협지였죠 사실. 뭐냐면 내가 널 가르쳐 줄 테니 너는 이 회사에 평생 남아 있어라. 그러면 저희도 네 선배님 그리고 밤새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군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욕먹습니다. 꼰대가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아마 인터넷에 갑질한다고 올라올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업체가 만약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겠다 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우리가 뭐 사장님 이하 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목숨 바쳐서 이 회사를 일을 할 거냐? 서로 안 됩니다. 그거는 회사에서도 롤이 없으면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가 더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다면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특이하게 했던 거는 요 매트랩을 통해서 미리 데이터를 실행해보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마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산출물 똑같습니다. 레드마인, 뭐 SVN.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요 대목은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건 읽고 가겠습니다. 구축된 표준 프로세서를 통해서 소프트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프로세서에 따른 체계적 업무 수행. 말은 굉장히 고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빠져나가도 딴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공학이 구축된 프로세스 수행 결과 소스코드, 위험 이슈, 프로세서 자산 등으로 활용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잘 하지만 백업이 없는 관계로 이 코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만약 요 모듈을 짜는데 누군가가 그 모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 모듈이 뭐 객관적으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기업은 아마 대기업일 거고요. 뭐 대기업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이슈나 그 다음에 쓸데없이 코드가 길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뭐 손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졸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참.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냥 빨리 하는데,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의 신뢰성, 가독성 개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라는 게 단순히 우리끼리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객한테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니네들이 소프트 제대로 짰어 못 짰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 말이 없으면 갑이 100% 이깁니다. 할 말이 있으면 갑이 70%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VOC 해달라 그랬을 때 100원은 못 받더라도 30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솔루션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있죠. 현대중공업 뭐 어쨌든 여러 군데 뭐 두산중공업에도 있죠. 제가 국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외산 소프트웨어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 그래 이거 필요해. 그럼 산다 그러면 사장이 사인을 해줍니다. 사장은 요새 안 하지만 어쨌든 관리자가 사인을 해주는데요.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면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여기랑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되게 억울합니다. 우리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니네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공학에 백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의심은 받을지 않습니다. 니네가 왜 이 소프트를 쓰려고 그래? 얘네들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라는 백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 공학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재수했습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재수를 해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공학과제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적용시가 그 얘기입니다. 안정성 및 객관적 수치를 데이터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제고, 그래서 시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범위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두 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고객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 DAQ라고 데이터 어퀴지션 하는 건데 고속 데이터 처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IWS라는 소프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다음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다 아시죠? 레드마인 이거 뭐 계속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복잡도 개선, 잠재 결함 제거, 중복 코드 제거.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특이한 거 하나입니다. 가상 데이터 적용 작업에서 실제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에 대한 그것을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요새 매트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랩을 통해서 프리딕트나 아니면 분류라든지 아니면 회귀라든지 이런 툴들을 써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만약 분류할 수 있다면 옵티마이징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일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 공학 과제가 매출이나 니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포스코 발전소 소각노동 많은 중공업 산업 현장에서 스카다 DCS 시스템의 GUI 및 컨트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공급하였는데 저희가 원래 제공했던 거는 사이텍이라는 소프트 패키지입니다. 사이텍은 글로벌 마켓 한 3위, 4위 하는 업체고요. 원래 호주 업체였는데 어느 날 프랑스의 슈나이더라는 업체가 사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세계 마켓 시어 1위인 인터치라는 거를 슈나이더가 또 샀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호주 업체랑 아시아 쪽에는 저희가 이제 북동아시아에 보면은 일본, 한국, 중국은 저희가 이제 메인 브랜치 같은 역할을 해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주에 있으신 분들이 슈나이더에 팔아버렸습니다. 슈나이더는 아시겠지만 프랑스 업체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업체의 슈나이더는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 하면 프랑스에는 슈나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그 지멘스가 굉장히 커지니까 프랑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 그러니까 돈을 막 지원해주고 정책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아까는 우리가 일본, 한국, 중국의 어떤 브랜치여서 굉장히 우대를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리셀러가 돼버렸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리셀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리셀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진도 줄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IWS라는 걸 5년 전부터 만들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저희 패키지를 만들어서 릴리즈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희를 알고 있는 포스코 ICT나 포스코 일부 사람들만 쓰고 나머지는 패키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국산이니까. 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학과제를 했던 거고요. 국외 시장은 또 이것도 우울한 얘기인데요. 자꾸 이제 우울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외국에 나간 게 아니고요. 포스코 ICT가 거기 업체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금액 갖고는 수출을 못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인 저희가 금액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슬픈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슈미트 주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니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CMMI 레벨 2 수준의 데이터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실입니다.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원래 저희가 이것만 팔아서도 됐죠. 그런데 시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스카다 시스템이 아니고 스카다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새는 PLC 메이커에서 공짜로 줍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우려스럽지 않나요? 저희가 그러면 니네 인원 몇 명이야? 저희 20명이 채 안 되고 엔지니어는 아시겠지만 10명 정도에서 이제 현장 적용, SI 적용하는 직원들이 한 5-6명 되니까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사이텍이라는 거는 300명이 5년 동안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천재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걔네들이 만든 거는 15년 전,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있는 소프트웨어 툴하고 지금은 상대가 안 되고 하드웨어가 옛날 같으면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메모리 얼록하고 프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메모리 그래서 쪼개가지고 비트별로 쪼개가지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절이 좋아져서 램이 커지니까
이제 그거 신경. 요새는 저희 때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우리 고참이 와서 막 뒤통수 치고 그랬습니다. 야 이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냐 막 욕하면서. 왜냐하면 메모리를 넘어가지고 시스템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그 저기 금성 산전에 DCS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썬10이 막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대포 소각장이었었는데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메모리를 프리를 안내해 놓으니까 이제 이게 그냥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짜도 됩니다. 메모리가 그냥 차고 넘쳐서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브레이킹 툴 같은 거를 사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지 하는 데서 어디서 메모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프린트 F 갖고 찍어서 뭐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찍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 스팍 10 갖고 만약에 소각로를 제어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가 15메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돌리려 그러면 걸어놓고 밥 먹고 와서 컴파일 다 되면 그때 돌려보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 갖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은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안이라고 그런 거는 뭐냐면 단순 스카다가 아니고 예측도 하고 최적화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트랩을 활용해서, 사실 매트랩을 쓰는 것도 옛날에는 매트랩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니까요. 가격이 막 몇 억 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1,000만 원 언더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그 우리 클라이언트의 매트랩이 안 깔려 있어도 그 DLL이나 아니면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지금처럼 말고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우리가 공학에서 옛날에 수학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현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응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신뢰성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비욘드 더 블루 호라이즌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건 아까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는 앞으로 길어야 10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회사를 다시 해갖고 이 회사를 10년, 20년, 30년, 20년을 했으니까 100년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작지만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쵸,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재수를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뭐 잘했다는 거고요. 뭐 쉽게 말해서 잘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여정은 각 역마다 도착할 때 재조정된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여행 내내 미지로 남는다. 오쇼 나르니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뭐 상을 받게 됐다라고 잘난 체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